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민의 부동산 TV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실시를 했어요. 실시를 했는데 역대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던데 40만 명이에요. 40만 명이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수능만큼이나 이제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거의 뭐 국민의 시험이라고 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분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 이유가 이제 공인중개사의 숫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45만 명이고요. 그 중에 이제 개업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한 1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한 30% 정도가 이제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그냥 장롱면허,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높은 어떤 저거는 아닌데 우리나라 이제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많은 분이 종사하고 있다면 아파트 단지에 가면 뭐 보통 뭐 서너 개, 많게는 뭐 다섯 여섯 개, 적게는 두세 개 정도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부동산을 뭐 오픈을 했지만 그분들이 수입이 수입이 괜찮을까요? 목사의 수입을 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잘한 사람들은 뭐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월세 내기도 빠듯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 자체도 또 무리고요. 그럼 뭐 여러 사이트들 보면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 뭐 하지 말아라 뭐 어쩌라 막 그래요. 응?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뭐 하물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공인중개사 되려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사무실을 내겠다 그러면 당장 하는 말이 그거랍니다. 여기는 뭐가 안 되고요. 공인중개사 하면 안 되고요.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다른 데 가서 하면 거기는 잘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얘기하면 똑같은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꾸 자기 경쟁 상대가 나타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뭐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다고 이번에 변호사 시장이 좋아요, 회계사 시장이 좋아요, 세무사 시장이 좋아요, 법무사 시장이 좋아요. 그건 다 마찬가지죠. 그건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신경 쓸 건 없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번에 이제 30회 시험을 보면서 40만 명이 지원한 이유는 이제는 공인중개사의 수를 좀 줄여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평가 얘기인데 뭐 당장 상대평가를 바꾼다 해서 바로 바뀌는 건 아니고 한 2, 3년 후에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 3, 4년 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엄청 어려워지는 거죠. 사법고시가 되는 거예요. 완전 공인중개사 고시가 되는 거예요. 뭐 1년에 한 5천 명밖에 안 뽑는 거죠. 어? 지금은 한 2만 명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시험 보면 한 2만 명 정도 합격을 하는데 그냥 한 5천 명 정도 줄여버리면 내가 아무리 평균 60점을 넘어도 지금은 절대평가다 보니까 60점만 넘으면 그냥 합격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는 60점 넘어도 소용이 없어요. 위에서 5천 명을 잘라버리니까. 그러면 60점 갖고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은 그냥 절대평가에 맞게 대충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뭐 했다 손 치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 구석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봐야 되는 말 그대로 진짜 고시가 되는 거예요. 고시가.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시험 보신 분은 40만 명 중에 한 27만 명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13만 명은 접수만 해놓고 그냥 시험도 안 보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나왔든지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번에 제가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해서 작년에 제가 원래 이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처음으로 시도한 거는 2006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06년도에 처음 이제 이 시험에 그때는 그냥 학원도 안 다니고 막 그냥 말 그대로 독학을 한 거예요. 독학. 그러니까 독학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이 많이 안 올랐죠. 그래서
21회 시험 때도 마찬가지 학원을 안 다니고 거의 그냥 뭐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동영상은 저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동영상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도 역시 1차, 2차를 나눠서 시험 봤는데 1차는 합격하고 2차에서 59.98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진짜 한 문제만 맞으면 되는데 한 문제를 맞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고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아유 이건 뭐 이 직업은 내가 선택할 직업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포기를 하고 다른 일을 한 10년 동안 음식점을 한 10년 동안 이제 경영을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홀에 손님이 이제 뚝 끊기잖아요. 그래서 뭐 심심한데 멍하니 앉아있기도 뭐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전할 때는 제대로 좀 학원에서 좀 강의 좀 듣고 뭐 아니면 학원 못 나가면 인강의를 듣자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시도를 했는데 작년에 이제 1차, 2차를 동시에 봤는데 당연히 2차는 떨어졌고요. 1차도 간신히 60점을 합격했습니다. 평균 60점을. 훌륭한 거죠. 평균 60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60점을 합격하고 올해 이제 다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게 음식점을 하다 보면 뭐 서빙도 해야죠. 또 뭐 손님들 오면 또 손님도 서빙해야지. 또 공부하랴, 서빙하랴. 또 쉬는 날 또 마냥 공부할 수는 없어서 또 놀러 다녀야 되는데 쉬는 날 놀러 좀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머리통에는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뭐 우후죽순 막 엉망이 었는데 9월 30일 날 저희가 이제 음식점을 이제 그만두고 한 달 동안 완전히 집에서 그냥 처박혀가지고 이제 열공을 했습니다. 열공을 해서 요번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그 2차 시험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공법이에요. 공법, 그 다음에 그 공시법, 세법 뭐 이런 것들을 제일 어려워하고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많이 노리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법이죠. 거기서 점수를 이제 많이 이제 얻어서 공법에서 뭐 점수를 얻지 못한 거를 뭐 나름대로 이제 커버를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한 것은 저는 이제 주로 공법 쪽이 오히려 더 재밌었어요. 다른 거보다 재밌었고 오히려 중개사법들이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뒤쪽에 중개 실무 쪽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중개 실무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이번에 점수가 나온 거를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시험지가 있습니다. 시험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시험 본 거예요. 근데 공법이 72.5점이 나왔습니다. 11개 틀린 것 같아요. 11개. 11개 틀려서 이제 72.5점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공법은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그 도시정비법, 그다음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그래서 법 중에 되게 많아요. 법조 되게 많은데 나름대로 저는 이번에 시험 본 것 중에 보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2문제입니다. 12문제인데 12문제를 다 맞았어요. 네? 12문제를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법이 이제 여기 시작이 되는데 도시개발법도 뭐 나름대로 뭐 그래서 72.5점이 나왔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은 이제 75점. 그다음에 공시세법이라서 이제 부동산 등기하고 이제 세법이 있는데 부동산 세법은 16문제 중에 14문제를 맞췄고요. 그다음에 등기에서 조금 이제 많이 좀 틀렸는데 등기가 이게 참 맨 처음에 재밌는 그 과목이에요. 등기가 여러분들 이제 등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알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꼭 알아셔야 업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모르면 큰일 납니다. 등기 잘못 보면 잘못하다가 그 나중에 그 거래 잘못하다가 중개사가 터지게 되면 아주 골 아픈 거기 때문에 등기법 많이 알아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세법 같은 거 있잖아요. 세법, 뭐 취득세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취득세잖아요. 취득세가 좀 얼마 나올 거라는 걸 대충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 소득세 요거. 그다음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여러분들이 알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나라에서 지정을 해서 세금을 때리는 보통 징수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거 뭐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셔야 될 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뭐 1가구 뭐 2주택인데 1세대 2주택인데 이게 뭐 일시적인 뭐 1세대 2주택이냐 아니면 그냥 1세대 2주택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느냐, 뭐 조정 지역에 있느냐 비조정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취득세 상관이 달라져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면 그 우리가 취득세는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내가 신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신고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컨설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됩니다. 네, 그건 실무적으로 많이 알으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뭐 그거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어떤 그 제한 사항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굳이 뭐 실무적으로 그냥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나름 어떤 분들은 뭐 나름대로 뭐 3, 4개월만 공부하면 쉽겠다는 저거를 하는데, 뭐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공부 잘하신 분들, 머리 똑똑하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그 말이 나오나? 저도 지금 무려 4번을 도전했어요. 4번 도전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처음 딴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저는 전공이 대학교 때 건축과를 전공했습니다. 건축을 전공이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도 더 강점이 있죠. 그렇게 있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우습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요. 너무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아닌데, 이제는 시기가 2, 3년밖에 없다는 거죠. 절대평가로 내가 시험 볼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33회, 34회, 35회, 35회가 지나면 분명히 상대평가로 바뀔 겁니다. 그럼 35회 전에 시험 보는데 분명히 난이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제 공인중개사 수를 줄이기 위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국가에서는 당연히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겠죠. 어렵게 내겠죠. 점점 어렵게 내겠지. 그래서 점점 수를 줄인 거죠. 뭐 15,000명 합격하는 걸 10,000명 합격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나중에는 5,000명 합격하는 1년에.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꼭 되면 꼭 공인중개사가 무슨 뭐 전세 월세 매매만 하는 게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그 분야를 자기가 찾아가려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공인중개사 이 업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무실 곧 오픈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지금 잘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